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주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의 최고 상승률인데요. 광주의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또 전매 제한도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 현상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인데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달달한 정보들 또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대표님? 아직 달달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요즘에 다주택자분들 올 6월 말까지 세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대출이나 보증금은 유상으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해주는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대체로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폭에 비해 자녀의 증여세가 더 크게 줄어들어 양측의 총 세금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여세 감소폭보다 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담부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부담부 증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 양도, 일반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 과연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 보실 텐데요. 결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세절세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서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한 비율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리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 부담부 증여 말씀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양도와 증여의 결합의 형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부담부 증여 뉴스기사입니다. 최근 뉴스기사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올 6월 31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에는 중과세 배제와 양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켜주겠다라는 부분 자체로 부담부 증여가 뜬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주택증여 꾸준히 늘어나는데 부담부 증여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기사, 그리고 부담부 증여와 저가 양도 상황별로 효과적으로 절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많은 기사,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세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가 2주택자 10%, 3주택자 20%의 중과율이 있었지만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지난 12.16 대책에서 매물 잠김 현상에 있어서의 어떤 유인 효과로 조정대상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에 적용시키겠다라는 법령 자체가 현재 시행 중이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의 하나의 방법이죠. 부담부 증여. 자, 증여자의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뒤로 들어가게 되면 사례 부분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려운 법령 부분 자체 되면 증여자를 지금부터 아버지라 칭하고요. 수증자를 아들이라 칭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그럼 과연 부담부 증여가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부담부 증여,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단순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억 원 시가의 상당히 아파트를 일반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을 아들이 납부합니다. 아들이, 수증자가. 자, 부담부 증여. 6억 원의 시가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원이 함께 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를 하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무상으로 취득하는 3억 원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는 구조가 부담부 증여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체 자산 가액 중에 말씀드린 대로 채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채무를 제외한 증여금액, 무상이죠. 무상으로 가는 부분 자체는 아들이 증여세를 과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를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에 따른 절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증여세율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과표 구간이 1억, 5억, 10억, 30억 초과되는 부분 자체로 과표 구간이 넓습니다. 또한 세율 같은 경우에도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30%, 40%, 50% 해서 누진공제율 따라 가지고 세율 자체도 촘촘하지 않지만은 양도세 소득세율보다는
좀 더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을 좀 보실 텐데 보시는 대로 촘촘하게 과표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기본세율 같은 경우에 10%부터 42%까지 좀 전에 우리가 증여세율에서 봤을 때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였습니다. 증여세율이. 그러나 5억 원 이하의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비교적인 부분 자체로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세율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적인 얘기를 빼놓고 과연 어떤 사례가 어떻게 갔을 때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 자체.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증여에 대해서 사례 1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아버지가 증여자죠. 아들에게 두 채 중에 한 채를 증여를 합니다. 단 이 두 채 지금 증여하는 아파트는 부동산은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자, 취득가액 2억 원이고요. 201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해서 2억 원에 취득했고요. 증여일 현재 보증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가 5억 원이고요. 2019년도 1월 1일 날 증여한다고 하면 4년입니다. 자, 양도세 필요경산 부분 자체가 없다고 쳤을 때 먼저 증여세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증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은 2억 원이지만 증여 현 시점에서의 시가가 부분 자체는 5억 원입니다. 자, 채무에 대한 보증금 부분 2억 부분 자체는 아버지가 갚는다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과세가액이 5억 원. 아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 과표 자체가 4억 5천이 되고 5억 원 이하기 때문에 20%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8천만 원. 아까 보신 대로 자진신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3% 부분 자체가 제해주기 때문에 240만 원을 제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은 7,760만 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세입니다. 그러면 일반 증여가 아니라 보증금을 같이 넘겨주면서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는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 자체를 같이 구해서 나중에 합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증여세 부분 자체가 증여재산가액 5억에서 채무액이죠. 보증금이죠. 보증금 2억을 빼면 과세가액이 3억 원이고요. 재산공제액 부분 자체 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제하게 되면 2억 5천. 5억 밑에이기 때문에 20%면 산출세액이 4천만 원. 자진신고를 했을 때 3% 감해주기 때문에 120만 원을 감하게 되면 증여세액이 3,88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아버지가 내야 될 양도세. 자, 보증금 2억 원을 아들에게 같이 해서 이전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유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상을 어차피 아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보증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취득가액 2억이었기 때문에 양도가액 2억 원에 대한 비용을 따졌을 때 40%. 40%면 2억 원에 40%라고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8천만 원이고요. 양도차익이 1억 2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최대 15%까지 30%까지 15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4년이기 때문에 8% 정도. 1억 2천에 8%게 되면 960만 원. 양도소득 금액이 1억 1,040만 원이 납니다. 인적 기본공제 250만 원 하게 되면 과표가 1억 7,090만 원. 과표 구간 자체가 35%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2,286만 5천 원에다가 지방세 10% 하게 되게 되면 과연 일반 증여가 나을까? 부담부 증여가 나을까 했을 때 결론은 일반 증여로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760만 원입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했을 때 채무 없이 보증금 안 껴놓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갚은 상태에서 갔을 때 세금은 7,760만 원을 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증여세와 양도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 자체를 다 더하게 되면 6,395만 1,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약 1,35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 라는 부분 자체로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 사례 1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아까하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뭐가 있냐면 이 사례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2주택자는 중과세 10%, 3주택자는 20%에 대한 중과가 매겨지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체가 배제가 됩니다. 이 부분 자체를 넣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동일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양도를 했을 때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도가액은 5억 원, 취득가액은 2억 원, 양도차익은 3억 원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실질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격 때 해가지고 과세표준 자체가 38% 구간이지만 3억 이하라서, 그러나 2주택자 10% 중과되기 때문에 48%로 가게 되게 되면 거의 1억 2,34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올 6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중과세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가 8%이기 때문에 3억에 대한 8%, 2,400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세율 부분 자체가 48%가 아니라 38%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도 거의 한 10% 이내 부분 자체로 금액이 다운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도 한번 유념해 두시고요. 지금은 증여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반 증여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7,76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고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지금부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 증여세 부분 자체와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자, 증여세 부분 자체는 동일합니다. 부담부 증여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분 자체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 중과 2주택자면 10%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가 배제된다는 부분 자체로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일반적인 부분 자체로 갔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더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도를 했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 1억 3,500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요. 일반 증여로 했을 때는 7,760만 원,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는 8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반 증여가 훨씬 더 낫죠. 그러나 여기다가 올 6월 말까지 적용되는 부분 자체, 중과 10% 부분 자체 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나은 개념 자체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나 비과세 시에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고요. 또한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자체를 적용시켜주겠다고 하는 올 6월 말까지는 부담부 증여가 비율에 따라서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배제되는 장기보유 특별 배제되는 부분 자체는 불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게 과연 나에게 좀 더 이득된 절세 효과의 세택근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물건 자체를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 자체는 공이 4%입니다. 취득세가.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1%,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 1%, 6억 이하는 1%, 그리고 6억부터 9억까지는 지금 취득세 부분 자체가 구분이 됐죠. 2%, 그리고 9억 이상부터 3% 부분 자체로 일반적인 세율 부분 자체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부담부 증여 많이 말이 나오고 있고, 현 시점에서 우리 다주택자분들, 특히 조정대상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세테크 절세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채무도 함께 증여를 하는 것이다. 부채도 함께 증여를 함으로써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서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해서 절세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사례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에 접근을 하실 때 조금 더 주의사항 잘 염두에 두시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동두천의 송내 아이파크 살고 있는데, 네. 예, 김포 온양동에 레미안 2차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직장 문제도 그렇고 직장은 이제 그쪽이 괜찮다라면 그쪽으로 이제 이걸 팔고 옮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네. 되나? 김포 쪽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직장은 저는 이제 명퇴를 했고 집사람은 직장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 아. 그쪽이 전망이 좋으면은 네네네. 레미안 쪽으로 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거 매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잔금이 월요일이에요. 아, 월요일에 잔금을 네.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지금 방금 매수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자, 그러면 이쪽으로 좀 향후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떻게 지금 어쨌든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예.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송내 아이파크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여기 지금 5년 거주했고요. 5년 거주하셨어요? 예. 자,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운영동 쪽에 지금 풍경마을 그 레미안 쪽으로 지금 월요일 날 네, 지금 레미안 잔금 치신다는 2차. 얘기죠? 예. 예.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그 아이파크 파시고요. 예. 매도하시고 어차피 5년 동안 보유하셨죠. 예. 그러면 어차피 어느 정도의 양도 차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양도 차익이 많이 났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비과세잖아요. 예.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고선 가는 거예요. 어. 뭐냐면 예. 지금 두 아파트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전망을 봤을 때 예. 김포 쪽 부분 자체가 더 우월해요. 그러면 이 시점 자체에서 본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 이유 자체를 지금 제가 실거래가 부분 자체를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송내 아이파크 지금 예. 48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현재 424세대, 예. 지금 현재 16년 차 된 예. 아파트죠. 지금 48평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지금 2억 4천. 지금 보시게 되면 2억 4천에서 2억 6천까지 지난 연도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 기준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단지 내에서도 가장 큰 평수죠, 이게. 예. 큰 평수에서 큰 평수에 대한 어떤 수요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3년 동안의 그래프를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반등에 대한 가격 상승 탄력성 자체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봤던 이득을 어떤 자본이득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힘들 것 같고요. 예. 본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어차피 지금 두 지역 다 뭐냐면은 두 지역 다 지금 비규제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3년 이내에 지금 20년 지금 현재 지금 그 다음 주 잔금이 월요일이면 예. 월요일부터 3년 이내에 본 아파트를 송내 아이파크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본 48평의 아파트는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 일시적 주택에 대해서 3년입니다. 3년. 네. 이 부분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김포로 넘어갔을 때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풍경 예. 자 운양동 운양동 레미 아파트 30 몇 평이라고 하셨죠? 34평이요. 34평이요. 지금 27평부터 34평까지 지금 평수대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요. 예.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1711세대 중에 지금 예. 가장 많은 33평과 34평이 가장 많네요. 585세대 부분 자체로 지금 현재 4억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금액대가. 예. 4억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동두천 지역보다의 이수보다는 예. 한강 신도시 자체가 아직도 개발 중인 지역이긴 하지만 예. 향후 그래도 가격 상승 탄력성 부분 자체는 한강 쪽이 더 유리하고요. 또 예. 와이프분께서 지금 김포 쪽 인근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예.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옮기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동두천 부분 자체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를 가능성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만 예. 3년 이내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들 더 이득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정리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 부분에서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 김포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현재 동두천의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도움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현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주신 상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주도 환경면 저지리 토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좀 매입한 지 오래됐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금 팔면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그것 네네.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오래되셨다고 했는데.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20년 정도 보유하셨고, 자,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정확한 번지수 알 수 있을까요? 네, 2120-11하고 네. 2120- 두 건이거든요. 두 필지인데. 그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바로 토지 두 붙어 필지를 있어요.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한번 이 토지에 대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경면 저지리 2120-11번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번지 15번지랑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 네. 이 땅 10년 전에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그때는 싸게 했죠. 싸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가격 좀 알아보셨어요? 지금 못 알아봤어요.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요즘에 제주도 비행기 티켓값 싸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세요. 내 땅 밟아봐야죠. 그래서.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오래전에 10년 전에 샀는데, 현재 지금 가격 부분 자체가 얼마나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자체의 앞에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럼 네. 땅에 대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땅의 용도가 땅값이 1000냥이면 땅의 용도가 700냥이 간다는 부분 자체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좀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이 번지수가 2120-1120-11번지. 지금 뭐 대지네요. 네. 대지예요. 나대지. 집 뭐 건축하신 건 없죠? 건축을 못했어요. 건축을 못 하셨다. 자, 보시면 440제곱미터 한 130평 나오네요. 네. 그리고 공시지가가 11만 7,800원.
구평수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한 39만 원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어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지역이요? 계획관리 지역이요. 관리 지역 중에 그래도 가장 으뜸이에요. 계획관리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부분 자체로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법을 받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변에 집들 많이 졌죠? 안 가보셨어요? 최근에? 요 근래에 안 가봤어요. 가보시게 되면 최근에 집들 많이 졌을 거예요. 이 주변에. 그리고 15번지 부분 자체를 제가 잠깐 볼게요. 15번지가 비슷한 평수 같고요. 바로 앞뒤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지역 같은 15번지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 여기는 좀 공시지가가 더 비싸네요. 12만 4,900원으로 거의 한 40만 원이 넘어요.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에 똑같은 평수고 그러면 가장 토지를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제주도 경기 자체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예전처럼 좋았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할 텐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에서 제주도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고민이 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굉장히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가격을 좀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지금 그 의뢰하신 번지수의 토지고요. 토지고 주변 최근 5년 동안에 거래되어 있는 실거래 금액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약간 검은색 부분 자체가 지금 시청자님하고 동일한 용도의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들이고요. 그 중에 3년 이내에 지금 매도된 부분 자체가 거래된 부분 자체 보게 되면 위쪽으로 제주 도립 미술관 앞쪽으로 지금 보게 되면 18년도에 평당 66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뒷필지가 맹지예요. 맹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된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2017년도 3년 전에 매매가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평당 1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에 이 토지보다도 지금 입지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개별적인 특성 자체가 더 높아요. 높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수적으로 최소 평당 12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토지고요. 그러면 이 땅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뭐냐면 10년 전에 매입했다 하더라도 대지라 하더라도 이 땅 자체는 지금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양도세 부분 자체에서 중과를 10%를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지역에다가 개발행위, 여기 도로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린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좀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주택을 가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개발행위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게 되면 2019년도에 지금 단독주택 매매된 부분 자체가 평수가 지금 이 땅보다 작은데도 3억 7천에 매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도 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슬슬 날도 풀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제주도 직접 한번 가셔서 이 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349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부산 진구 범전동의 삼안 골든뷰 센트럴파크 2019년 8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매도 시기 도움받고 싶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빠르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 부산 지역에서 문자를 주신 거 봤을 때는 제가 한 2주 전에 부산 지역의 매수 가격 전망 지수 자체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물음표를 그리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신축 건물이고 역세권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 2, 3년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입주일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률이 있고요. 최초 지금 보게 되면 4억대 중반에 분양했던 물건 자체가 6억대까지 현재 올라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향후 2, 3년간은 좀 더 가격 상승 탄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 3년 정도 더 보유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428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과천 레미안슈르 재건축 전부터 소유하고 있고 현대는 임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송도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천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 과천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아파트이고 이제 좀 매도를 할까 하는데 좀 세금적인 부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에 있어서 얼마가 나오길래 많이 나온다는 부분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액면적으로 지금 문자에 대한 내용 봤을 때는 지금 과천 아파트를 2008년도 입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0년 이상을 지금 보유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외국에서 사시다가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더더욱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면서 자, 현재 지금 송도에 재난연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송도를 매입한 시점에서 레미안 아파트를 3년 이내에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시적 2주택에서 보게 되면 1세대 비과세 부분 자체를 가지고 왔을 때 실질적으로 9억 이하는 비과세고요. 9억 이상 분 자체가 양도소득, 고가 주택에 대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는데 레미안 슈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4억에서 15억이 하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9억을 제외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세금 그리고 여기서 배분을 해서 고가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부분 자체를 구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전 재건축 이전부터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취득가액보다 이 정도의 어떤 세금 부분 자체는 감당할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담부 증여, 아까운 아파트를 매도하기보다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산구 지죽동에 위치한 아파텔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서울을 떠나서 대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아파텔이고요. 원룸형 1.5룸형, 2룸형이 아니라 3룸의 아파텔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25평, 공급 면적 34평, 계약 면적 47평의 아파텔이고요. 총 610세대의 아파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광주 1호선인 평동역 인근에 있고요. 광주 송정역, SRT와 KTX 가서는 송정역 차량 5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계약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156.24제곱미터로서 47평, 전용 면적은 84.95제곱미터로 25.7평이 나오고요. 공급 면적은 34평의 아파트이 되겠습니다. 동의 평수 자체가 610세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7개 동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610세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게 되면 계약 면적 47평 대비 저렴한 평당 580만 원대라는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계약금 10%만 납부하게 되게 되면 준공일까지 중도금 무이자가 시행되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까지 활용성 부분 자체로 높여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4평, 공급면 34평의 매매가는 2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평동역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송정역 부분 자체를 이용이 가능하고, 평동 일반 산업단지 바로 인근 중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텔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요. 보시는 대로
평동 1, 2차 산업단지가 151만 평으로 현재 개발이 돼서 운영 가동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3차 부지가 36만 평으로 현재 토지 소사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약 이 지역의 근로자 2만여 명의 배후 주거지, 또한 임대 수요 부분 자체도 확보되어 있는 지주동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물건으로서도 제가 볼 때는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평동산단을 주변으로 2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고요. 이 근로자의 배후 주거지 개념 자체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주변에 보게 되게 되면 광주 일자리형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약 1만 2천여 명의 배후 수요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요. 또 주변에 관광단지와 투자선도 지구가 같이 개발되게 되면 잠재적인 배후 수요, 또 멀게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 한전공대 유치와 공공기관 유치로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날로 배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텐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도시긴 하지만은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내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을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라는 부분 자체, 일정 기간은 3년입니다. 2019년도 9월 11일 날 발표됐기 때문에 향후 3년 부분 자체는 이 지역 내에 지금 평동산업단지 중공업지역 이내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다. 단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았고 착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공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에 선점되어 있는 부동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물건이 있는 평동산단 위쪽의 중공업 지역 이 보라색 부분 자체가 9월 11일 이후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앞으로 개발할 테니까 이 지역 자체를 당분간 3년 동안 건드리지 마라라는 부분 자체로 지정된 그 안에 있는 아파트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지역을 왜 제한 지역으로 묶어놨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대로 광주형 일자리인 빅그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후보지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인근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이전 부지로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부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한전공대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를 따르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 부분 자체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형 일자리인 빅그린 산단 국가산업단지가 연 10만 대 생산의 라인 자체가 구축이 되고 1만 2천 명의 고용효과까지 본 아파트 부분 자체 주변 지역의 배후 주거지로서도 거론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인 빅그린 산단의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또 투자선도지구 KTX 송정역 주변에 투자선도지구로 2020년도까지 개발될 텐데요. 이 지역이 1차적으로 개발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3년 뒤에 평동 일반산업단지 바로 위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의 개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 2차 150만 평 개발 이후에 3차 부지가 지금 현재 36만 평 규모로 현재 공기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총 평동산업단지가 187만 평의 배후 근로자를 품고 있는 지주동 아파트들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광주 송정역 그리고 평동역 부분 자체에 총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7개 동, 공이 공급 면적 34평, 전용 면적 25평의 아파트이다라고 건물의 특징, 외관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옆쪽에 호수가 있어서 호수 조망이 가능하고 호수 둘레길에 산책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코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체의 특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물의 특징,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 25평, 공급 면적 34평, 계약 면적 47평, 대지 지분이 공이 12.76평, 12.77평이 나오는 A, B 타입 총 610세대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유닛을 보시게 되면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또 가변형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임차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가변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과 B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거실 그리고 수납 공간 부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한 부분 자체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서는 계약금 10% 그리고 준공일까지는 중도금 무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적인 어떤 유용성 부분 자체가 높은 물건으로서 자, 나중에 입주 후에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매매가 2억 7,750만 원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보증금 2억 원 그리고 실투자금은 7,75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월세를 활용할 시에는 3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예상되고요. 중도금 60% 무이자 부분 자체를 활용하시게 되게 되면 실투자금 8,100만 원을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광주광역시의 거의 아파트형인 면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죽동의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 위치한 아파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만 누릴 수 있는 구조 바로 아파텔이고요. 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광주 내에서 뭐 입지라든지 개발 호재, 특히나 배후 수요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광주 광산구 지죽동의 아파텔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다시 올라올게요. 그래서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서요. 통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몇 번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이 지금 현재 결정 단계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245선 사당역 도보 5분 거리. 대지 면적은 A동 같은 경우에 136.7제곱미터, 연면적은 3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원룸 9개에 1.5룸 4세대, 주인 세대 3룸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19년도 6월달 준공이 완료되어서 현재 지금 모든 주인 세대만 빼놓고 모든 원룸과 1.5룸은 임대차가 맞춰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B동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에 면적만 좀 틀리죠. 대지 면적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자, 원룸 9세대의 주인 세대, 동일하게 주인 세대 부분 자체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다 모두 임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워낙 사당역 인근에 환승역이다 보니까 많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2019년도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매매가는 17억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사당역 2호선, 4호선, 7호선 그리고 뒤쪽으로 강남 순환도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알고 있는 지리적 입지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어떤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 일대에 있어서 잠재적인 미래 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리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가장 인근에 있는 사당역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복합 환승센터 계획과 또 남태령을 넘어가시다 보게 되게 되면 예전 채석장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기재를 안 했는데 채석장 부지가 지금 이 일대 자체를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200~300세대의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까지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 A동과 B동의 외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A동, B동에 대한 부분 자체 외관 모습이고 내부로 들어와서 모든 건물 내 CCTV가 완비되어 있고요. 자, 1인, 2인 수요 자체, 임차 수요가 모두 생활하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지금 집기류, 모든 옵션 자체가 풀옵션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B동의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B동 같은 경우는 룸 2개, 화장실이 있지만 또 안쪽에 하나 더 있고요. 또 바로 거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옥탑층까지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룸 구조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A동 임차 현황을 보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주인 세대만 남아 있고요. 보증금 부분 자체가 14억 200만 원에 현재 맞춰져 있다. 보증금 주인 세대 부분 자체를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빼야 되겠지만 주인 세대까지도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14억 200만 원의 보증금 자체가 완료가 되고요. 임대료가와 관리비를 합치게 되게 되면 거의 한 40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A동의 임차 현황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B동 같은 A동의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 전부 다 임대차를 줬을 때 보증금 4억 200만 원을 활용하게 되면 월 42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보장되고요. 보시는 대로 대출을 활용 안 할 시에는 7억 9,800만 원에 만나보셨던 A동의 가격 분석이 되겠고요. 자, B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203호도 다 찾았고요. 주인 세대만을 임차를 준다고 하게 되면 12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이 확보가 되고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다고 하게 되면 약 200만 원이 채 못 되는 금액의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가격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예상 매매가는 17억 원, 예상 임대가는 대출 활용 안 하고 임대보증금 12억 2천만 원을 활용하시면 월 19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제한 실투자금은 4억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관악구 남현동 통건물 AB동의 가격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내에서 그것도 이미 임차가 완료되어 있고요. 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